갖고 있는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걸 왜 관둘까요?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왜 교직을 그만둘까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직을 왜 그만둘까? 아마 이 이야기를 좀 생소하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익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젊은 선생님들 중에 이제 젊은 선생님이셨다가 유튜브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아를 조금 더 실현하기 위해서 교직을 그만둔 경우에 대한 영상을 좀 봤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이제 명예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년이 되기 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이제 명예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퇴직을 하는 이유는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명예퇴직이나 또는 중도 사퇴를 하시는 분, 퇴직을 하시는 경우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 또는 교직이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면서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발전 방향을 또 찾으셔가지고 새로운 적성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경력 한 뭐 10년 안짝 되시는 분들이 교직을 그만두고 나갈 때는 새로운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교직을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요. 좀 나이가 좀 드셔서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3년을 보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일어났던 수많은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드셔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직을 바라볼 때 뭐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선생님이니까 방학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있고 뭐 일반인 또는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상대로 하는 교직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어려움의 강도는 유치원, 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 같은 경우는 뭐 성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부담을 갖지는 않는데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교장이나 교감인 관리자로서 또는 심지어는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 또는 장학관으로서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명예퇴직을 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중간에 이제 교직을 어쨌든 정년까지 가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가 요즘은 흔한 일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간에 누가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우 그런 일이 있냐 뉴스거리가 좀 되고 그랬는데 어느샌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것들이 그렇게 흔한 뉴스가 아닌 세상이 돼버렸죠. 그걸 이제 사회 현상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사회에 이제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사업을 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한때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제 월급쟁이, 교사도 월급쟁이니까요. 월급쟁이인 교사보다 그런 사업 쪽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셨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IMF를 통해서 경제가 어려우면서부터는 이제 교직에 대한 또 좋은 점이 많이 부각되면서 한때는 그 교대의 입시율 이런 것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못지않은 그런 점수까지 올라간 걸로 기억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무슨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들은 풍월만 갖고 말씀을 좀 드리면 교직은 천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교수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 준 어떤 그 소명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당연스럽게 통용되는 그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과연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직이 갖고 있는 메리트, 뭐 일찍 퇴근할 수 있다라든지
여름과 겨울방학이 있다라든지 정년까지 뭐 보장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제 연금이 계속 이제 개혁되고 하면서 사실 연금으로는 별로 이제 기댈 것이 없는, 그래서 메리트가 상당히 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그것도 이제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 별정직으로 갖고 있는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호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공무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사 입장에서 교통사고가 같이 났다 그래도 맞서서 싸우기가 참 어렵죠. 왜냐면 서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면 이제 공무원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교사면은 야,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듣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가 됐건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퇴근 이후에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또는 술집 같은 데서 시비가 붙다든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어쨌든 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것이 항상 그 족쇄처럼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은 교사들이 징계를 받을 때도 이제 교사의 어떤 그 명예를 지키지 못한 명예를 손상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뭐 저도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그 교사들 유튜브를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또 어떤 트집을 잡힐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몸가짐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이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텔레마케터 같이 이제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 감정 노동이 매우 심하다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교사도 마찬가지인 게 아이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좀 대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상위기관인 교육청이나 또는 외부기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당연히 대해야 되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무슨 원칙과 절차 이런 것들은 있지만 가끔은 그런 것보다는 야 학교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사랑으로 다 감싸줘야지 다 이해해줘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하나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좀 가져야 하고 인간으로서 좀 베풀어야 되는 감정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특별한 직업으로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인 것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 교사를 중간에 간두거나 교사를 중간에 이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으시는 분도 좀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야 옛날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라는 것이 이랬는데 요즘은 그건 아무것도 없다. 마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것을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담임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푼다기보다도 당장 학교에 전화해서 교장, 선생님 또는 교감 바꾸라 그래 그러면서 또 아니면은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교육청 또는 신문고나 이런 거에서 막 이렇게 글을 대시는 분도 솔직히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됐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므로 교직에 대한 회의가 들고 내가 교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것들이 설령 선생님이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인 이상 약간의 실수는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실수가 결국 우리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게 큰 흠결로 또 다가오게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교직에 회의가 들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교권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사실은 그 교권과 관련된 그 연수도 저도 받으면서 결국 학습권이라는 것이 교권에 앞설 수밖에 없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학생이 힘들게 해도 결국 교사가 좀 감싸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들어와야 같이 이제 협력해서 좀 좋은 모습이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좀 자기 길대로 가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자기 길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중간에 끼인 교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은 민원을 겪는다든지 아니면은 학교의 크고 작은 어떤 민원, 학부모와의 갈등, 아이와의 갈등을 겪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직에 대한 회의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뭐 교감으로 있지만 같은 교직에 있는 한 그 가족으로서 느끼는 것이 좀 많습니다. 또 교감으로 근무하다 보니 또 교감만의 또 애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장 선생님처럼 최종 결재권이 있어서 마지막에 딱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조정을 안 해줘? 라는 따가운 시선도 좀 받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교감 입장에서도 약간은 포지션이 애매한 것이죠. 최종 결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생님처럼 완전히 교사 입장에서 생각만 할 수도 없고 전체를 또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동료 교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의외로 이제 명퇴를 하시거나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도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년까지 계산하셔서 여러 가지 계산하셔서 중간에 그만두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이라는 직이 너무나도 괜찮고, 이게 소위 말하는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걸 왜 간둘까요? 그렇게 쉽게 간두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교직이 좀 꿈의 직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근데 적어도 코로나가 지나간 이 시기에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적어도 교직이 그렇게 꿈의 직장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좀 드러났고요. 가장 많은 변혁이 또 일어난 것이 교직이고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 그러면 한마디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 내용들을 과연 잘 알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가끔 이제 교직을 그만두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다가 이 교직에 대한 이런 애환이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려보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제 이야기가 뭐 일반적이지 않고 제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 그리고 교장, 교감,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학교라는 집단을 바라보는 목표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정말 교육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가끔은 학교가 정치에 휘둘리고 또는 지역사회 입김에 너무 휘둘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학교 본연의 자세로서 학교 본연의 기능을 과연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드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